결국엔 EV가 안 되잖아. 이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초반에는 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현상 네. 속에서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 등록 대수가 결국 100만 대를 돌파를 올해 신차 10만 대 달성 시점을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 반등 조짐이 나와주더라고요. 유럽 시장 하면 삼성 SDI가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BM도 헝가리 예. 공장 이슈가 있고 이슈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상당히 전과는 다르게 그죠? 네, 뭔가 좀 긍정적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이 2차전지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가 올랐다니까 전기차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예. 유가 오르니까 전기차를 사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이 내러티브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초반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해도 요즘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현상 네. 속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유가가 지금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UAE가 오펙을 탈퇴하면 유가 좀 빠지려나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올랐죠.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또 모르겠지만 네.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 등록 대수가 결국 100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규 등록도 국내 네, 시장. 국내요. 네, 네. 신규 등록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뭐 내연기관 전기차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전기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네. 주류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류비 부담 떨어뜨리고 정책에 대한 보조금 정책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신차 10만 대 달성 시점을 보면요. 4월 중순이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3개월 이상 단축이 됐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빠르게 이제 새롭게 10만 대가 달성이 된 건데 전기차 비중이 이 중에 20%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5대 중에 한 대는 지금 전기차를 선택한다라는 건데 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느 지역은 또 뭐 보조금이 없어서 지금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니까 확실히 뭐 옛날엔 화재 뭔가 주행거리 그렇죠. 뭐 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들은 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은 전기차가 싸니까 타자라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유가 시대에 이런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가 더 받침해주는 부분은 지금 제조사가 할인 경쟁에 들어갔어요. 이때다 싶으니까 빨리 좀 할인을 해서 경쟁에서 좀 이겨보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얼마 전에 뭐 엄청 할인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테슬라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성분들은 테슬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저는 네. 좀 취향은 아닌데. 여성은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격 라인이 예. 낮아지면 그리고 채택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주행거리 넓어야 된다. 네, 좋은 네. 모델이 많이 네.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는 거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는 부담도 좀 감소가 되고요. 정부 지원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를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합니다. 보조금이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오히려 좀 안 좋은 악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느냐,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채비라는 기업이 이제 좀 충전소 상장했죠. 관련돼서 예. 상장을 했는데, 당일날 굉장히 시세가 맞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기사 보셨겠지만 중국의 그 자동차 박람회 하면서 CATL이었나요? 비아디였나요? 뭐 15분 만에인가 뭐 10분 만에 그냥 완충해버리는 완충을. 거죠. 네. 예. 그렇게 지금 매번 뭐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네.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누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느냐.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경 플러스, 그러니까 환경도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환경을 신경 써야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 개개인이 환경을 생각하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네. 세계 시장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내연기관차를 탈피하고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정책 중심에서 마음에 와닿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 이제 오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젠 내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미래로 가면은 그럼 인프라가 어때? 기술은 누가 괜찮아? 기술 대비해서 가격은 누가 괜찮지? 이렇게 또 구도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 반등 조짐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뭐 IAA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기차 관련된 네. 보조금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판매량도 유럽 내에서 이제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는 재시행했거든요. 보조금을 확실히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벨기에 보조금이 없으니까 확실히 채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니즈와 정책적인 것들이 맞물렸을 때 시너지를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확실히 삼성이 그런 거 보면 왜냐면 이따 오면 삼성 SDI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독일의 벤츠나 그죠? 맞아요. 유럽 회사들에게 이 제품을 공급하는 라인업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죠? 삼성이 항상 뭡니까? 되는 시장에 다 키워놓은 시장에 들어가고 잡아먹는 그 갖고 역량을 가지고 때려붓는 게 삼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간 선거 지나고 이제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당장 시행되는 거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게 유럽이 네. 이제 크고 있다는 거군요. 네, 유럽 시장이 그리고 이번에 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시장 하면 삼성 SDI가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또 예. 에코프로 BM도 헝가리 예. 공장 이슈가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유럽 시장을 등에 업고 1분기에 흑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참 삼성이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네. 참 타겟팅을 잘한다. 네. 시기도 잘 맞춘다라고. 표현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네. 저는 좀 과격하게 그죠? 항상 그 처음에 리스크 안 지고 그죠? 되는 시장에 뒤늦게 들어가서 시장을 물량과 자본으로 밖에서 키우는데 뭐라 그러지? 타겟팅을 잘한다. 네. 이 삼성 분들이 좋아하실 아주 세련된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참 사업을 잘하고 있고 네. 또 근데 이런 게 또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LG도 요즘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고 네. 하지만 참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새롭게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뭐 코롱 그룹주, LG 그룹주 막 이렇게 떠오르긴 했지만 한동안 삼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을 타겟팅해서 얼만큼 빠르게 선점하고 늘려나가는가 이 자금력을 가지고 인력과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역할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 이제 캐즘 구간인 거죠, 그죠? 네. 처음에 기대감으로 시장에 진입했는데 여러 그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격도 비싸, 주행거리도 짧아, 충전 시설도 적어. 너 맞아요. 환경주의자니? 그러면 타. 초반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몇 차례 EV 쪽은 계속 안 올라오니까, 그죠? ESS, 로봇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슬슬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전기차가 캐즘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냐? 네, 캐즘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아직까지 무조건 벗어난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근데 증권사 전망들을 보면 올해는 확실히 바닥을 찍었고 올해는 좀 올라오는 게 하반기 갈수록 더 두드러질 거라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수치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작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라오다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국가들 정책적으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무조건 여기에만 우리가 이제 캐즘 벗어났다 2차전지 보자 이런 의미보다는 ESS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조그마지만 어쨌든 갖고 있고 지금 모멘텀을 그런 가운데
이쪽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엔 EV가 안 되잖아. 이런 말이 계속 나왔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순화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EV 캣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재료가 따로 있지만 이 원래 재료가 있었던 부분을 지금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여기조차도 다시 좋은 재료로 바뀌고 있다. 좀 이 정도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